7세에서 사춘기까지 치유하기. 1. 초등학교 시기. 우리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족 체계를 떠나 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서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으로 자리 잡으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시기 생물학적 리듬은 생존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고 초기 자아의 힘을 키워 성인으로서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협동과 상호 의존, 그리고 건강한 경쟁 의식입니다. 합승 능력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자신을 알고 사랑하고 건강한 자기 존중감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놀이를 하며 성장해야 하고,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모방과 적응을 배우고 타협과 양보 등 사회생활 능력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놀이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는 드디어 추상적인 사고나 사실과 모순되는 명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교육도 받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점차 성장해 부모의 실수를 지적하기도 하고 자신의 똑똑함을 과신하기까지 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늘 즐겁고 쾌활하며 매력적인 모습을 간직한 채 친구들과 함께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열정적으로 삶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학교는 정신적인 상처의 원인을 제공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개개인의 능력, 취미, 개성 등을 전혀 고려받지 못한 채 나이에 따라 수평적으로 배정을 받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비교를 당합니다. 또래들보다 학습 성취도가 낮으면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수치심을 느껴야 하며, 운동 능력이 뒤처지면 놀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적 순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학교 교육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암기하게 하고 결과를 바라는 압력을 행사하며, 아이들은 그 압력을 못 이겨서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할 것들을 많이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공부를 하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안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큰 아픔과 상처까지 받게 됩니다. 설령 좋은 성적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성과 중심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며 억지로 공부한 시간들은 내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학교는 교육과 성적 이외에도 폭력적인 부분까지 우리에게 많이 노출시킵니다. 또래들 중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으며 이 시기의 아이들이 생각보다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래들로부터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부, 운동, 사교성이 부족할수록 희생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체적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도 이런 일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선생님으로부터의 폭력과 차별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2. 치유하기. 첫 번째 단계. 이제는 여러분의 과거를 회상하고 기록하는데 많이 익숙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억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더 많은 어린 시절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선명한 기억으로 남겨진 상황들이 많을 것이기에 상처받은 순간 혹은 즐거웠던 순간들을 쓰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을 것입니다. 기억나는 내용이 너무 많다면 초등학교 입학부터 매년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는 사건들만 서너 가지 정도를 골라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충격적인 사건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특히 더욱 자세히 기록해야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했거나 쉽게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의 정황일 수 있으니 더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님 외에도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종교 생활을 했다면 그 단체의 지도자, 선배
또래 친구들과 같은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이나 직함을 쓰고 어떤 사람이었으며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정확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획일적인 교육 통제, 학습 성취도로 평가하는 학교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께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동일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작성한 모든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명한 기억은 여러분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표현되는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방은 눈물을 닦아주거나 안아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감정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매년 찍은 사진을 모두 준비해서 한 장씩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으며 준비된 사진을 보며 그 당시에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웃고 있거나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러나 그런 사진들을 보며 당시의 행복을 충분히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진을 통해 떠오르는 슬픔과 아픔의 기억이 있다면 그 상처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표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것이기에 상처받은 슬픔과 아픔의 기억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네 번째, 이제 어린 시절에 여러분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입니다. 상처받고 힘들었을 당시의 여러분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여러분께 상처를 준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은 부모님도 되고 선생님, 선배, 또래 그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지나친 감정이입으로 인해 나쁜 말을 쓰기보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선언문을 작성하고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넌 학교에서도 너의 모습 그대로 생활할 수 있었으며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널 진심으로 도와줄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성장 과정이 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도 너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할게. 성적이 좋지 않거나 다른 아이들과 달라도 아무 상관없어. 난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단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나에게 말해줘.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사랑한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쓰고 읽으면서 발견한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선언문을 작성해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를 처음 입학하던 날 기분은 어땠나요? 누구와 함께 했으며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이렇게 학교 입학부터 매 학년을 순서대로 떠올리면서 가장 기억나는 순간들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해하고 있을 때 함께 웃어주고 슬퍼하거나 힘든 순간 여러분을 따뜻하게 위로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집중해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여러분의 자신에게 다가가서 천천히 안아주십시오. 이제 어른이 된 여러분 자신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언제나 함께 해주겠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느끼는 대로 작성해 보십시오. 위로가 되었고 힘을 얻었다면 그 감정을 그대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위로하고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시에 여러분께 상처를 줬던 당사자에게 사과를 받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지켜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상처를 준 사람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은 모두 던져버리고
오직 자신을 위해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